너 혹시 그거 해봤어? 비가 쏟아지던 여름밤, 손님들이 모두 떠난 어두운 분식집의 구석진 테이블, 말없이 소주를 따라주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제 뺨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뭐야? 너 아직 총각이야? 참 귀엽네. 나 같은 아줌마가 처음이어도 괜찮겠어?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철컥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공기마저 뜨거워졌고 술기운에 달아오른 그녀의 손길이 어깨와 허벅지를 지나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달콤한 유혹이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 66세 최태수입니다. 회사에서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남아있는데 정작 갈 곳도 할 일도 없어요. 그냥 거실에 앉아 뉴스만 보고 있으면 아내 경숙이가 차갑게 한마디 합니다. 또 텔레비전이야? 맨날 처박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찾아보지 그래. 62세인 경숙이와 결혼한 지 38년이 됐지만 요즘 들어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해보려고 하면 서로 엇나가기만 하니까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라고? 어디 면접 볼 데도 없는데. 당신 해보기나 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남들은 아파트 경비도 하고 마트에서 카트 운반 아르바이트라도 한다는데 아니다. 됐다 됐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내 팔자지 내 팔자야. 이런 식으로 몇 마디 주고받으면 서로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경숙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서로 자기 할 일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딸 은정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연락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마저도 안부 인사가 전부입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도 몸 조심해라. 네,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짧은 통화가 끝나면 마음이 더 허전해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오후가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것도 30분이면 끝나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하기도 하는데 젊은 부부들이나 아이들 데리고 나온 가족들을 보면 괜히 더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건가? 요즘 혼잣말이 나올 때가 많아졌어요. 4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경숙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국물이 좀 짠 것 같네. 그래, 난 괜찮은데. 이런 대화 정도가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아이들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밤이 되면 경숙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저는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가끔 젊은 시절 생각이 나요. 그때는 꿈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기 준호를 만났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동네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야, 태수야. 우리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러게 말이야. 벌써 66살이라니. 요즘 어떻게 지내? 은퇴하고 나서 뭐 하고 있어? 글쎄, 별거 없어.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지. 준호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도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대학 신입생 시절,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결혼 초기의 추억들을 되짚어 보면서 웃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평소보다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더라고요. 골목길을 걷다가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분식집 간판이었어요. 미숙인의 분식이라고 써 있더군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라면이나 하나 먹고 갈까? 술 기운에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는 테이블 4개 정도가 전부였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떡라면 하나랑 오뎅 주세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사장님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뜨끈한 라면과 오뎅이 나왔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라면을 먹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까지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마실 때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두 번째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40년도 더 된 일인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대학교 1학년 봄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희잔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다른 가게들보다 유독 손님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많고 많은 분식집 중에서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성민이가 말하더군요. 야, 태수야. 희잔의 분식집 가봤어? 아니, 왜? 거기 사장이 진짜 끝내줘. 한번 가보면 알아. 성민이가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분식집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니야, 정말 다르다니까? 특히 저녁 늦게 가면 더 좋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성민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게 있는 모양이었어요. 며칠 후 저녁 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길에 그 분식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와 학생.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분식집 사장님들과는 달랐어요. 첫째로 화장이 진했습니다. 빨간 립스틱에 진한 아이섀도우까지. 둘째로 옷차림이 특이했어요. 몸에 쫙 달라붙는 니트에 엉덩이가 터질 것 같은 꽉 끼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탄탄한 하체와 허벅지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뭐 먹을래? 처음 오는 거지? 네, 라면 하나 주세요. 라면만?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해? 만두도 추가할게. 그렇게 말하면서 물컵을 놓아주는데 은근히 가까이 다가오더군요. 진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자극적인 향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다른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봤어요. 대부분 20대 남학생들이었는데
모두들 그 사장님과 편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야, 오늘 수업 어땠어? 누나, 이거 서비스로 더 주면 안 돼? 야, 돈도 없으면서 무슨 서비스야? 웃으면서 장난치는 모습이 마치 또래 친구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 보이는 몸짓이나 말투에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라면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테이블에 놓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앉아서 어깨를 주무르면서 젓가락까지 챙겨주더군요. 많이 먹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야? 최태수입니다. 태수? 좋은 이름이네. 나는 윤희자야. 그냥 희자 누나라고 불러. 자연스럽게 반말로 바뀌었어요. 뭔가 거리감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 누나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살짝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말하는데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20살 수총각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그 분식집이 생각났어요. 희자 누나의 탐스러운 몸매, 촉촉한 입술, 향수 냄새까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 태수 또 왔네? 누나가 보고 싶었어?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 엉덩이를 살짝 꼬집더군요. 아, 그냥 라면이 먹고 싶어서요. 거짓말하지 마. 누나 때문에 온 거 맞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인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여워 죽겠네. 이렇게 순진한 애가 요즘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저는 점점 그 분식집의 단골이 되어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렀는데 갈 때마다 희자 누나는 더욱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까 따뜻한 차를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시험 기간이라고 하니까 야식을 싸주기도 했고요. 태수는 정말 착하다. 누나가 제일 아끼는 손님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알게 됐습니다. 야, 태수야. 너 요즘 희자네만 가더라? 응, 거기 음식이 맛있어서. 뭐, 음식이 맛있어서? 다른 게 맛있어 보이는 건 아니고. 하하하. 의미심장하게 웃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같은 과 동기였던 수진이와 사귀고 있었는데 첫 연애라 그런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이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그만 만나자.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잘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물어봐도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저보다 키 크고 잘생긴 복학생 선배와 사귀게 됐다고 하더군요. 첫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기숙사 방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필 그날은 비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힘없이 걸어가다 보니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희자네 분식집 쪽으로 향했어요. 분식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나가고 희자 누나 혼자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 태수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왜 이렇게 비에 젖었어? 감기 걸리겠네. 급하게 뒤쪽에서 수건을 가져와서 제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수건으로 제 얼굴에 빗물을 닦아주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늦게 와서 죄송한데 라면 하나 끓여주실래요? 누나는 라면을 끓이면서도 계속 제 얼굴을 살펴보더군요. 혹시 여자친구랑 싸웠어?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구나. 표정을 보니까 알겠네. 뭐 때문에 싸웠는데? 싸운 게 아니라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고? 어머, 그럼 많이 속상하겠네. 혹시 첫사랑이야? 네. 그럼 더 아프겠다. 첫사랑은 특별하니까. 목이 메어서 라면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누나도 그런 경험 많이 있어. 손으로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데 정말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이렇게 속상해하는 우리 태수 보니까 오늘 누나가 한 잔 따라줘야겠네. 희자 누나가 일어나서 뒤쪽에서 소주병과 안주를 가져오더니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누나 괜히 저 때문에 이 시간에 술까지 드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태수가 힘들다는데 오늘은 그냥 마셔. 마시고 다 잊어버려. 술잔을 부딪히며 첫 잔을 마셔보니 목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기분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니까 얼굴이 후끈해졌어요. 희자 누나가 평소보다도 더 예뻐 보였습니다. 사실 누나도 결혼했었거든. 그런데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렸어. 그래서 이혼하고 혼자 이 가게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갑자기 진지해진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더군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래도 가끔씩 외로워. 세 번째 잔을 마시니까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희자 누나도 조금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나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 문 좀 잠글게. 가게 문으로 가서 자물쇠를 채우고는 준비 중이라고 적힌 팻말을 밖에서 보이도록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문을 잠가요? 더 이상 손님 안 받을 거니까. 그리고 태수랑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맞은편이 아니라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코끝을 자극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 있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가게 안이 더 조용해지고 희자 누나와의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태수야, 누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누나 어때? 예뻐? 네, 진짜 예뻐요. 그럼 섹시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남자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희자 누나가 제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너 20살이면 이제 다 큰 거잖아. 여자친구랑은 어디까지 해봤어? 그냥요. 그냥이 뭐야? 너 설마 키스만 해봤어? 그럼 다른 건?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 혹시 아직 총각이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누나가 가르쳐 줄까? 뭐요? 어른이 되는 방법 말이야. 희자 누나가 제 앞에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제게 그녀는 제 뺨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참 귀엽네. 근데 나 같은 아줌마랑 처음 하는 거 괜찮겠어?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20살 수총각이었던 저는 50대 초반의 분식집 사장 앞에서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아줌마가 아니라 너무 예쁜 누나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희자 누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깊고 위험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더니 천천히 제 어깨 위로 올라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동시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긴장돼? 조금요. 괜찮아.
누나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눈 감아봐. 네, 눈 감으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눈을 감자마자 따뜻하고 촉촉한 감촉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게. 제 첫 번째 진짜 키스였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도 배워볼까? 다음 단계요? 응, 어른들이 하는 거. 희자 누나의 손이 제 허벅지를 천천히 주물렀어요. 참 단단하네.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수야, 누나 방으로 올라갈까? 방이요? 응, 가게 위층에 누나 방이 있어. 거기가 더 편할 거야. 누나가 제 손을 잡으면서 일어났어요. 따라와.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작은 원룸 같은 방이었는데 침대 하나와 화장대,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앉아봐.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니 희자 누나도 제 옆에 앉았어요. 더욱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누나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저기, 누나. 쉿.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느껴봐. 따뜻한 손길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진짜 어른이 됐습니다. 희자 누나와 함께 보낸 시간은 꿈만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고 때로는 격렬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이와 헤어진 상처는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대신 희자 누나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밤 그 분식집을 찾아갔어요. 다른 손님들이 다 떠나고 나면 희자 누나는 문을 잠그고 저를 위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태수, 오늘도 왔네? 네, 누나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 누나도 태수가 보고 싶었어. 오늘도 누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지? 매일 밤이 특별했어요. 희자 누나는 제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어른이 되는 방법, 그리고 여자를 대하는 방법까지. 태수는 체력도 좋아. 역시 젊은 게 좋네.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위험한 느낌도 들기 시작했어요. 희자 누나의 눈빛이 점점 강렬해지고 있었거든요. 태수야, 넌 누나만 보면 돼.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누나 말고 다른 여자랑 얘기하는 거 봤어. 왜 그래? 그냥 같은 과 동기들이에요. 그래도 안 돼. 누나가 질투나잖아.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희자 누나의 집착이 더욱 심해졌어요. 태수야,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다른 여자랑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누나가 다 알고 있어.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나,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네 생활? 누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화를 내는 희자 누나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평소에 밝고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수업도 들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친구들? 남자친구들 말이야. 여자친구들 말이야? 남자친구들이요. 그럼 괜찮아. 하지만
여자애들하고는 절대 만나면 안 돼. 이상했어요. 연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걸까요? 누나, 우리가 연인인가요?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연인?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보다 더 특별한 관계야. 더 특별한 관계요? 응, 누나는 너의 첫 여자잖아. 그거면 충분해. 뭔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희자 누나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졌어요. 매일 밤 분식집에 가야 한다는 부담감,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점점 옥죄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과 동기인 미영이와 과제를 함께 하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만나서 공부하는 사이였는데 희자 누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태수야, 여기서 뭐해? 깜짝 놀랐어요. 희자 누나가 학교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과제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야? 미영이를 째려보는 눈빛에 살기가 느껴졌어요. 과 동기예요. 동기, 남녀가 둘이서 뭘 하는 거야? 과제라고 했잖아요. 과제는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왜 여자랑 같이 해? 미영이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민망했어요. 누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고? 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내 남자라는 말에 미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나 먼저 갈게. 미영이가 황급히 짐을 챙겨서 도서관을 나갔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그런 식이라니? 누나가 질투하는 게 이상해? 질투요? 우리가 연인도 아닌데 왜 질투를 해요? 연인이 아니라고? 그럼 매일 밤 누나랑 뭘 한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서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쳐다봤습니다. 누나, 여기서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라고? 너 지금 누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희자 누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관계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분식집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누나,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힘들다고? 누나가 뭘 잘못했는데? 간섭이 너무 심해요. 친구들과도 못 만나고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대학 생활? 그게 누나랑 있는 것보다 중요해? 누나와 있는 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희자 누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누나를 버린다는 거야? 너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웃기지 마. 너 같은 애송이가 누나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다른 여자 만날 거야? 그래서 누나를 버리는 거야? 다른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다른 여자 생겼을 거야. 누나가 접시를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누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매일 밤 기다렸는데,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화나면서도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하지만 정말로 이제 그만해야 해요. 싫어. 절대 안 돼. 너는 누나 거야. 그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누나와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요. 분식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희자 누나가 테이블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분식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희자 누나와의 추억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첫 경험을 선사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무거운 사랑이었어요. 몇 년 후 그 분식집은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희자 누나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눈앞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식집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라면이 다 불었네요. 새로 끓여드릴까요? 그제서야 제 앞에 놓인 라면 그릇을 봤어요. 면이 완전히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거면 괜찮습니다. 불은 라면을 억지로 한 입 떠먹었어요. 맛도 없고 텁텁했지만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현실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기억이 이렇게 생생할 줄 몰랐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던 희자 누나와의 추억들. 그때는 정말 격렬하고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싶습니다. 50대 여자와 20살 청년의 관계.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일탈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첫 경험이었고 희자 누나에게는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드실 거 있으세요? 분식집 사장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희자 누나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없고 몸에 딱 달라붙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요, 잘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집에 가면 경숙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3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때로는 퉁명스럽고 때로는 무심하지만 언제나 제 곁에 있어준 사람. 희자 누나와의 관계는 자극적이고 달콤했지만 결국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경숙이와의 결혼 생활은 달랐습니다.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했지만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버텨왔어요. 분식집을 나서면서 차가운 밤 공기의 술기운도 깨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요즘 경숙이와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할 말이 없어진 건 맞지만 그게 정말 문제일까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겁고 격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자 누나와의 관계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인사하고 저녁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아플 때 서로 돌봐주는 것. 그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사랑인 거죠. 경숙이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냉랭해 보이지만 언제나 제 건강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차려줍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불평만 했습니다. 경숙이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서 과거만 그리워했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숙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어디서 뭐 했어? 평소와 똑같은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준호랑 술 한잔 했어.
배고파서 분식집에서 라면도 먹고 왔고, 술 냄새 나네. 씻고 자. 응, 그럴게. 씻으러 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경숙이도 외로울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은퇴 후에 집에만 있으면서 맨날 시무룩한 얼굴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욕실에서 거울을 보니 66세 노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의 추억에만 매달릴 나이가 아니에요. 추억은 추억일 뿐이야. 희자 누나와의 시간은 분명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제가 살아가야 할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씻고 나와서 침실로 가니 경숙이가 이미 누워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숨소리로 봐서는 아직 안 잔 것 같았어요. 저도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그냥 38년 동안 고생 많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경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소중히 하자고, 경숙이에게도 더 잘해주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자고. 추억은 뜨거웠지만 진짜 배를 채우는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니까요. 경숙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제 인생의 진짜 밥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40년 전 그 뜨거운 추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옆에서 잠든 경숙이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일부터는 달라져야겠어요. 경숙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